자, 보시죠. 130쪽입니다. 130쪽이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앞에서 이제 보셨고, 제 3절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있죠. 시행자 언저리에다가 다음 이제 5줄을 써주시고요. 공법의 행위 주체는 5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5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은 2줄이고요.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 행정청도 할 수 있고요. 뭔 공적인 일을 하라고, 국세, 지방세 넣어서 만든 회사도 할 수 있고, 한국,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민간도 할 수 있죠. 근데 지방은 뭐가 있고요? 광역에,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기초에 시, 군, 구가 있죠. 구청장, 쓰레기.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 나오면 무조건 X요. 구청장은 쓰레기나 잘 치우면 되는 거죠. 국토계획법입니다. 누가 하는 게 원칙이요?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이죠.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이고, 나머지들도 할 수 있다입니다. 됐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부 다입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하고요. 지방은 광역과 기초, 특광도와 시군, 구가 있고요. 구는 하는 거 없고,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 나머지 사람들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라고요. 됐고요. 이제 책에 표시하시면, 네모 1번 원칙, 본문,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 시장,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군수는 위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구역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한다, 표시요. 시행한다.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 아래 박스 X 하시고요. 3쪽에 네모 2번 예외, 양과 1번 제목에다 표시하시죠. 국토교통부 장관, 표시요. 도지사, 표시요. 국토교통부 장관 위에 6글자 무슨 도로요? 경부고속도로 써주시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사업하는 게 낫고요? 국토부 장관이요. 도지사 위에다 충남 10개 시군 써주시고요. 충청남도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누가 하는 게 낫고요? 도지사가 하는 게 나은 거죠. 그 6줄 읽을 필요 없습니다. 됐고요. 양괄호 2번 지정시행자 땡땡 비행정청 표시요. 비행정청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자도 할 수가 있다고요. 7번 보시죠. 국가, 지방은 행정청, 비행정청, 공기업, 민간 쓰시고요. 비행정청에 공기업과 민간이 있는 거죠. 방과로 1번 시행자 지정, 위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자, 표시요. 외의자, 행정청 외의자, 행정청이 아닌 자, 공기업, 민간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쌍구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표시요.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됐고요. 뒤는 안 봐도 되고요. 공익사업인데 지 맘대로 할 수는 없죠. 국가, 지방, 관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네가 해봐라 라고 관청에서 지정을 해줘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요. 방과로 2번 민간 표시요.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 표시요. 지정 요건 그 지정 위에다가 수용 쓰시고요. 그래서 방과로 2번 제목은 민간 수용 요건 이렇게 줄여서 부르게 됩니다. 민간 지정 요건, 민간 수용 요건이라고요. 민간 수용 요건 6글자 표시하시고요. 민간 지정 요건, 민간 수용 요건 그 6글자인 겁니다. 본문요. 다음 표시요. 다음 각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표시요. 아니하는 자.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설 사업 대상인 토지 바로 넘어가세요. 면적 표시요. 면적 얼마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표시요. 총수 얼마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과 2번 다음이 아래 박스인데요. 그래서 박스가 공적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국가 표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표시요.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2번 대통령으로 하는 다음에 공공기관 표시요. 공공기관이고 한국 다 국세 들어간 회사고요. 다음 쪽에 동그라미 3번에 기억번에 지방공사 표시요. 지방공사 지방공단 표시요. 지방공단 지방세 들어간 회사죠. 니은 디귿 리을 생략하고요. 다시 앞으로 와서 131쪽이요.
한괄호 2번 민간 지정 요건, 민간 수용 요건. 다음에다가 네 글자 공적 주체 쓰시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이 공적 주체입니다. 공적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다가 민간 쓰시고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공적 주체가 아닌 자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그래서 나중에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 수용 요건 6번 나왔습니다. 그 6번 중에 그 숫자 3분의 2분의 갖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숫자 꼬아서 나온 적도, 그러니까 그것 갖고 OX 걸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요건 필요 없고, 누구만 요건이 필요하다고요? 민간만 요건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딴 거 표시할 거 없고요. 그냥 6글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자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냥 민간 수용 요건 그것만 책 보시면서 그것만 소리내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민간 수용 요건 그렇게만 6번 나왔다고요. 민간만 요건이 필요한 겁니다. 민간만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됐습니다. 민간 수용 요건인 거고요. 다음 쪽 와서 반괄호 3번 X 하시고요. 제4절 그러니까 설계도, 그러니까 실시계획인 거죠. 네모 1번 양보 1번 작성 의무 땡땡. 도시군계획설사업 시행자는 몇이요? 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도시군계획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 몇이요? 실시계획을 작성한다가 있습니다. 양괄 2번 X, 양괄 3번 분할시행. 무슨 고속도로 몇 공부 몇 구간, 경부고속도로 400km를 한 방에 착수할 수는 없죠. 끊어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 대상 지역 표시요.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분할 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 시설별로 실시계획 표시요. 실시계획 작성할 수 있다. 끊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사업을 하면 안 되죠. 관청에게 도장을 받는 겁니다. 허가, 인가, 승인 다 비슷한 말들이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차이 없습니다. 양보 1번 인감. 보면 도시군계획설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 표시요.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에 시행자는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의 인가 표시요. 인가를 받아야 된다. 관청에게 도장을 받아야 된다. 양보 2번. 그러니까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표시요.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인가 표시요. 인가를 받아야 된다. 사선 그고요. 변경할 때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게 원칙. 다만 국토부령으로 하는 다음에 경미 표시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표시요.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요. 아니하다 아래다가 인가 X 쓰시고요. 인가받지 않는다. A, B, C 세 가지요. 첫 번째 인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변경할 때 그 절차 그대로 밟는다고요. C, 찌끔 변경 때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게 되고, 이건 이제 문제로 가서 보셔야 아시겠죠. 여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양괄호 3번 인가의 절차, 반괄호 1번 X 하시고요. 반괄호 2번 실시계획에 첨부할 서류.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표시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자는 다음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된다. 실시계획의 핵심이 설계도라고요. 설계도인 거고, 그 중에 이것저것 중에 동그라미 3번이요. 박스에 동그라미 3번 수용 표시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표시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소유자 권리자 성명 주소 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이것을 이제 동그라미 3번 앞에 동그라미 3번 둘째 줄에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표시하시고요. 명세. 자세히 밝힌 세부 목록을 얘기하는 거고, 동그라미 3번 앞에 두 글자 크게 목록 크게 쓰시고요. 목록입니다. 사슴 녹자인가요? 모가지가 긴 사슴. 이 목록이죠. 모가지가 긴 사슴. 그 목록인가요? 아무튼 여기에 목록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을 포함한다고요.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손바닥에다 도로 만들 수는 없죠. 근데 또 남의 땅에다 개인 땅에다 도로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다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라도 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 강제 매수를 두 글자 뭐라고 하고요?
수용이라고 하는 거죠. 땅을 사야 된다고요. 근데 살 때 당연히 그 대상 물건이 정해져 있어야죠. 대상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걸 주르륵 다 쏘는 리스트가 목록인 거죠. 뭐 그게 실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 뭐 거기 다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은 목록만 쓰시면 되고 이제 이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민법에서요. 소유권 이전, 매매 계약, 아이고, 예. 그러니까 좀 처음이라 좀 그런데요. 민법에서 소유권 이전, 어떤 물건, 소유권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A와 B 사이의 계약을 체결해요. 대상 물건을 정해놓지 않고 소유권 이전 계약이 체결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부지를 다 사들여야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부지를 다 매수를 해야 된다고요. 뭐 좀 똑같은 얘기를 또 쓰게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부지를 다 매수해야죠. 근데 땅만 사요? 건물도 사요? 건물도 사야죠. 돈 되는 거 싹 다 다요. 내가 땅을 뺏기게 됐다고요. 그러면 땅값만 받고 나와요? 건물값 받고 나와요? 건물값 받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나무값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 되죠. 돈 되는 거 싹 다 다. 싹 다 다. 세 글자. 뭐라고 하고요? 토지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 되는 거 싹 다 다. 돈 주고 사간다고요. 협의가 됐으면 다행이고 협의가 해서 매수가 되면은 민법. 협의가 안 되면 그러면은 못 산다.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라. 말이 안 되죠. 그때 공법이 들어가는 거죠. 공법에서 강제로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하는 강제 매수를 수용이라고 하는데 대상 물건을 정해야 살 거잖아요. 물건이 하나 같으면 목록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물건 하나 사인해서 사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판교 신도시 토지 목록만 트럭 2트럭이요. 그러니까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트럭 7트럭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줄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다 아무튼 써서 가져가는 겁니다. 당연히 목록이 정해져야 그거를 살 거라고요. 협의해서 매수를 하든 강제로 매수를 하든 대상 물건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한두 개가 아니어서 목록 리스트를 정한다고요. 돈 주고 사는데 사고 파는데 물건을 정하지 않고 사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목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과 3번 의견 청취에 동그라미 1번 공고 및 열람 표시하고요. 공고 및 열람 두 글자 뭐고요? 공람. 동그라미 1번 앞에 공람 쓰시면 되겠네요. 공람 절차를 거칩니다. 어지간한 거 다 공람 절차 거치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양과 4번 인가의 조건 방과로 1번 인가 기준 국토부 장관 지도자 대도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설치의 기준 표시요. 기준에 맞다고 인정한 경우 실시계획을 인가 표시요. 인가한다는 거고요. 기준에도 엉망진창인 것을 도장 찍어줄 리는 없죠. 반괄호 2번 X, 반괄호 3번 X. 다음 쪽에 반괄호 4번 X 하시고요. 네모 3번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제목에서 양괄호 1번 고시 표시요. 고시 발표하죠. 숨겨놓고 지만 알고 있어요. 국민한테 발표해야 돼요. 국민한테 발표합니다. 문장 다 관계없고요. 양괄호 2번 X. 양괄호 3번 관련 인허가의 의제가 있습니다. 양괄호 3번 제목에 관련 인허가의 의제에다가요. 조금 지워도 되겠죠. 그러니까 의제라고 하는 거에다가 세 줄을 쓰시죠. 뭐뭐로 민법의 간주하고 같은 겁니다. 따라서 뭐뭐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 알파벳은 모르고요. 원스톱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한 방에 처리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제, 간주, 본다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의제와 간주, 본다는 같은 거고, 네, 여기에서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 방에 처리해 준다. 원스톱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죠. 양괄호 1번, 그러니까 반괄호 1번 본문 국토부 장관 지도자 대도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할 때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표시요. 다음 화살표 다음에다가 숫자 27 쓰시고요.
27. 다음 각구의 인허가 등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표시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에 고시한 경우 관계부문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음 쪽 와서요. 방과후 2번 의제 절차.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 표시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 아니하며 국토부장관 지도자 서두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 작성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할 때 그 내용의 의제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비료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하여야 한다. 양과로 4번 X 하시고 다시 앞쪽 가시죠. 앞쪽 보시면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다 고속도로를 만든다고요. 고속도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고속도로 만드는데 휴게소 들어가죠. 그러니까 휴게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게소를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넣고요. 그 다음에 관청에서 인가를 해줘야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시계획 인가 신청 넣어서 인가 신청 넣어서 인가가 떨어져야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붕 있어요? 없어요? 라면 드실 때 우산 펴고 드시나요? 화장실에서 우산 펴고 화장실 보지는 않으시잖아요. 건물이 있을까?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 있으면 뭐고요? 건축법이죠. 건축물이죠. 휴게소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축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허가가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만들려고 하는 땅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나무 심어져 있는 땅이 있으면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규정이 없으면 다 지가 도장을 다 따로 받으러 다녀야 된다고요. 이래야 됩니다. 건축물의 건축 허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도장을 받긴 받는데 이거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한 방에 처리해 준다고요. 한 방에 처리해 준다.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 준다는 겁니다. 건축 허가 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죠. 농지 전용 허가 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죠. 그것들에서 몇 가지를요. 27가지를 같이 묶어서 넣는다고요? 인가 신청을 넣는다고요. 그러면은 실시계획 인가를 하는 사람이 지는 건축 허가 도장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건축 허가권자와 뭘 하고요? 협의를 한다고요. 농지 전용 허가권자와 뭘 하고요? 협의를 한다고요. 그래서 27가지를 다 협의를 하는 겁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부결하면 불인가인 거죠. 탈서와 인 거고요. 아니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문제가 없다고요. 됩니다. 27개 다 된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27개 의견을 다 종합해서 뭘 하는 거고요. 인가를 내주는 거죠. 실시계획 인가를 내줍니다. 자, 그러면 건축 허가 받는데 필요한 서류 냈죠. 관청에서 검토를 했죠. 시행자가 들고 가서 검토받는 게 아니라 관청끼리 검토가 됐다고요.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어요. 건축허가 또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건축허가 받는데 필요한 서류 냈죠. 관청에서 검토를 했다고요.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죠. 몇 개요? 27개 없죠. 실시계획 인가로 한 방에 처리해 준다고요. 한 방에 처리해 준다는 걸 영어로 얘기하면 뭐고요? 원스톱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당 건축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됐고요. 다음 쪽 와서요. 138쪽. 제 5절이요. 중공검사. 네모 1번.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 표시요.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설 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며칠 읽을 필요도 없고요. 도시군계획설 사업 공사 완료 보고서 표시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지도자 또는 대도시장에게 제출 표시요. 제출해서 중공검사를 받는다. 셋째 줄, 넷째 줄 공사 완료 보고서 제출이 즉 중공검사 신청과 같은 뜻이죠. 다음 쪽 와서요. 네모 2번 중공검사 지도자 대도시장은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중공검사 표시요. 중공검사를 한다. 도면대로 제대로 지었냐고요. 네모 3번, 동그라미 1번. 수도사 대도시장은 중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 표시요. 실시계획대로 완료.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에게 중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 표시요.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 그래야 공사 끝. 사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만약 국토부 장관, 지도사 또는 대도시장 지가 직접 시행했으면 지가 지한테 검사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인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설 사업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부 장관의 경우에는 관부에, 지도사 대도시장 하는 경우에는 공부에 계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완료 공고 몇이요?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 그 다음에 네모 4번. 그러니까 중공검사 등 의제 표시요. 의제. 역시 영어로 얘기하면 6글자 뭐고요? 원스톱 서비스인 거죠. 7번 보시죠. 똑같은 겁니다. 국토계획법 시설사업 끝났을 때 중공검사를 받죠. 건축 끝났을 때 그쪽 검사 받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검사를 다 받아야 된다고요. 검사 받아야 되는데 역시 똑같다고요. 검사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다 냅니다. 관청끼리 다 협의를 하는 거죠. 해당 기관에서 가서 검사를 한다고요. 다 끝났으면 한 방에 중공검사를 내주면 해당 검사를 다 받은 것으로 본다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방에 처리해준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사업 시행에 따른 보호 규정 등이 있는데 먼저요. 네모 1번,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네모 3번 별 내용 아니고요. 네모 3번은 또 앞에 보셨고 나중에 X는 아니고요. X 할 게 있고 아닌 게 있고요.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네모 4번, 그러니까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이 있습니다. 양과 1번 땡땡.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표시요.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구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표시요.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줄 시행자는 위에다가 모든 쓰시고요. 시행자가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수용했으니까 도를 만들었죠. 당연히 모든 시행자는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사용이요. 그러니까 이건 쓰실 필요는 없고요. 민법의 소유권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통째로 다 뺏어오는 게 뭐고요? 수용이죠. 그 중에 그냥 소유권 놔둔 채로 수익 처분권 놔둔 채로 시행자가 뭐만 할 수도 있고요. 사용만 할 수도 있고요.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박스에 기업과 니은 묶어서요. 그 앞에다가 3글자 토지 등 쓰시고요. 돈 되는 거 싹 다 3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 등이라고 합니다. 양괄호 2번 일시사용.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군계획설에 인접한 표시요. 인접한 다음 각구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 표시요.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줄 인접한 아래다가 2배 큰 글자로 수용 X 쓰시고요. 부지가 아닌 옆 땅은 둘째 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셋째 줄 뭘 할 수 없다고요? 수용할 수 없다고요. 7번 보시죠. 여기 노란색 이 자리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 자리를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부지가 아닌 옆에 땅은 필요할 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부지가 아닌데 뺏을 수는 없죠.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익사업 때만 뺏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양괄호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이 있는데 양괄호 3번 법 이름 중에서요. 토지, 보상, 법 5글자에다가만 표시하시고요. 이 긴 이름의 법을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140쪽 양괄호 3번요. 토지보상법. 광고 1번 준용, 수용사용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긴 이름의 법은 직접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 6개 법도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먼저요, 개인 땅을 뺏는다고요. 그러니까 개인 땅 뺏는데, 그러니까 언제만 뺏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강도 나라예요? 민주주의 나라예요? 민주주의 나라고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니까 그러니까 뭐 개인 땅을 뺏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딱 하나 헌법에 정해져 있다고요. 언제만 뺏을 수 있어요? 쓰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니까요. 뭐 할 때만 뺏어간다고요. 공익사업 때만 뺏어갑니다. 흙만 뺏어가요? 돈 되는 거 싹 뺏어가요? 싹 뺏어가죠. 싹 다 세 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 등이라고 하죠. 토지 등을 협의해서 취득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 취득한다고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것을 취득이라고 합니다. 돈 주고 뺏어요? 공짜로 뺏어요? 돈 주고 빼죠. 공짜로 뺏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강도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또 얼굴에 이런 상처까지 있으면 날강도인 거고요. 돈 주죠. 돈 주는 걸 뭐라고 하고요? 보상이라고 합니다.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요. 뭐 긴 이름의 법을 뭐 별별 약칭들 다 하고 있는데 관청에서 약칭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단괄호 1번 그 토지보상법 앞에다가 뭐 앞에 되나요? 앞은 좀 좁은데요. 뭐 양괄호 3번 그 위에다가 쓰시거나요. 다음 두 줄을 쓰시죠. 공익사업 때 땅 뺏는 법입니다. 그러고요. 이 법은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땅 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다른 내용은 다른 자리에서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뺏는 거 언제만 뺏을 수가 있다고요? 공익사업 때만 뺏을 수가 있는 거죠. 공익사업을 하는 게 누구예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누구라도 다 뭐 할 때는 공익사업 할 때는 개인 땅을 뺏을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이 땅 뺏는 법,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고요. 그건 아시는 말씀드렸고요. 다음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는 인문 다 그런데요. 뭐 여기 뭐 좀 어디 뭐 저 뒤에 어디에 뒷산 하나가 있다고 치자고요. 뒷산이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거기가 꼭 필요해요. 저 땅이 있으면 세종시를 어떻게 펴기에 좋습니다. 행정을 펴기도 좋고 세종시 재정이 탄탄해지는데도 좋은 땅이 있어요. 근데 땅 주인 할아버지가 버티고 있어요. 근데 아직 거기는 공익사업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공익사업이 아니지만 세종시에서 꼭 필요하니까 땅 주인 할아버지 뜻에 반해서 그 땅 돈 주고 뺏을 수 있다. OX. X인 거죠. 헌법대로 하라고요. 헌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뭐 할 때만 뺏을 수 있다고요? 공익사업 때만 뺏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공익사업이 아니면 뺏을 수 없죠. 그러면 공익사업이 아닌 거면 공적 주체가 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죠. 정중하게 부탁하는 걸 뭐라고 하고요? 청약의 의사표시. 그러니까 땅 주인이 승낙하면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민법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요.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 땅 사고 팔 수 있죠. 그건 알아서 민법대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공적 주체가 땅 사는 법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요걸 여기서부터 짚었으니까 좀 뭐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또 좀 긴데다 딴 데다 빼시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해서 땅 뺏을 때 땅값 어떻게 줄 거냐고요. 공적 주체가 땅 살 때 땅값 어떻게 줄 거냐고요. 여기는 좀 깁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를 집어넣어서 그 감정평가를 하고요. 그 평균 가격으로 땅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디 아무튼 쭉 뽑아서 어디 널찍한 데다 따로 쓰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농지법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은 후진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규정은 여러 군데에서 계속 나옵니다.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그 감정가격 평균 내서 사는 겁니다. 아니 거기다가만 하지 마시고요. 140쪽 저 위나 아래나 141쪽 여기저기 자리들 많잖아요.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왜요? 선진국이니까요. 그러면 후진국 예를 들어보죠. 이 규정을 왜 만들었냐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니까요. 후진국에서 보시죠.
후진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무튼 뭐 나왔으니까 보시죠. 어느 A 땅을, 그러니까 이 땅을, 그러니까 관청에서 돈을 주고 방향을 바꾸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그러니까 토지 등을 사들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여기는 A 개인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공적 주체라고 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드린 건 후진국이요. 후진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세로 한, 그러니까 뭐 5억 하는 땅이에요. 시세로 한 5억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한 5억 하는 땅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청에서 돈 주고 사들인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얼마를 줘야 돼요? 얼마를 주는 게 보통일까요? 50억이죠. 50억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5억짜리 넘기면서 50억 받았으니까 45억에다가 45억 경산한 거죠. 해피하다고요. 혼자 다 먹으면 탈나잖아요. 그 중에 25억만 더 먹고 20억은 다음에 누구한테 줄 거고요. 이 공무원 주겠죠. 지금 왜 5억짜리를 50억 주고 샀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20억 줬어. 그러니까 20억 넘겨주겠죠. 그러면 20억 갖고요. 그러니까 20억 옛날만 해도 뭐 무슨 골프장에 주차장에다가 뭐 나 사과 박스에다가 어찌고 저찌고 CCTV 찍히고 별 난리가 많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5만 원짜리 만들었잖아요. 5만 원짜리 조폐공사에서 그렇게 찍었습니다. 5만 원짜리 100장을 찍었어요.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건 몇 장이요? 30장이 안 돼요. 70장은 다 어디가 있고요? 침대 밑에 크리넥스 통 안에 들어가 있죠. 크리넥스 통이요. 크리넥스 20통. 뭐요? 뭐 요만한 여행 캐리어다가 하나 넣어서 줬으면 됐죠. 해피하잖아요. A도 해피하고요. B도 해피하고요. 국민들 알아요? 모르죠. 모르니까 해피한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국세, 지방세 내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이라고요. 후진국은 이런 겁니다. 뭐 후진국에서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USB가 있죠. 1기가짜리 USB라고 컴퓨터 이렇게 뭐 이렇게 꽂아서 뭐 저장장치 쓰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뭐 하이마트, 그러니까 전자마트 그런 데 가면은 1기가짜리는 요즘에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8기가, 16기가, 64기가. 저도 요만한 거 하나 갖고 있는 게 64기가짜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USB도 1.0, 2.0, 4,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요. 1기가짜리 몇 년 전에 그냥 판촉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공짜로 뿌려줘요. 그러니까 중학생들 몇 군데 다니면서 공짜로 한 10개 주워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쪽에 넘기는데요. 얼마 주고 팔고요? 설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니까 그걸 100만 원, 후진국은 그걸 얼마를 주고 산다고요? 여기하고 좀 방향이 다른 거죠. 여기는 싼 땅을 비싸게 주고 사는 거고요. 똑같이 그 자리만 바꿔서요. 그 자리만 바꿔서 후진국에서 USB가 10원짜리를 그러니까 관청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좀 같은 방향인가요? 아무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USB 그 공짜로 뿌리는 걸 100만 원 주고 샀어요. 후진국에서는요. 100만 원 주고 삽니다. 우리나라는 100만 원까지 주고 사지는 않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9만 8천 원이요. 예. 그러니까 99만 8천 원에 얼마요? 8천 개요. 그러면 만 원으로, 그러니까 만 원, 얼마였어요? 100만 원에 8천 개면 80억이죠. 후진국은 80억이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고요. 우리나라는 99만 8천 원 주고 사지 100만 원 주고 사는 그런 후진국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땅값 어떻게 계산할지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가, 표준지 공시가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개론 언제쯤 배우실 거예요. 만 뭐 6월 끝나기 전에 한 번은 가겠죠. 그러니까 개론 제일 끝에 있는 감정평가법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또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땅 3천만 필지 중에 그러니까 50만 필지의 표준지라고 정해져 있고요. 여기 이 땅을 살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쪽 큰 사거리 땅, 그러니까 이쪽에 표준지 정해져 있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3억, 또 이쪽 자리 큰 중요한 자리요. 거기에 표준지 정해져 있고 4억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 땅을 살 때는 감정평가업자 A, B를 넣는 거죠.
그러면 A 들어가세요. 이 땅은 저쪽 땅에서 보면 어쩌고 이쪽 땅에서 보면 어찌고 그러니까 이 땅은 2억 2천. 그 다음에 B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요렇고 요렇고 요러니까 얘는 2억 4천. 그러면 그러니까 평균 내서 얼마에 사간다고요? 2억 3천에 사가게 되는 거죠. 이 땅을 사는데 3억 주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죠. 공시지가로 한다. X요. 공시지가로 살 수는 없는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평균 내서 사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그런 대로 흘러 넘길 수 있는데, 이제 복잡한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방과로 2번요. 사업인정고시의 의제, 땡땡.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 그러니까 실시객 표시요. 실시객, 을고시 표시요. 을고시 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표시요. 사업인정 및 그 고시 표시요.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표시요. 본다. 자리는 좁지만 두 글자 구겨서 써 넣으세요. 둘째 줄에 실시객에다가 목록 괄호 열고 닫고 목록 쓰시고요. 실시객에 목록이 들어가는 겁니다. 셋째 줄에 사업인정에다가 목록 쓰시고요. 사업인정에다가도 목록 쓰시고요. 지금 토지보상법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근데 토지보상법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지금 처가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연결돼서 계속 문제가 나오니까 요 정도는 아시자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 개인 땅을 수용하려면 지 맘대로 뺏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목록이 정해져야 뺏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목록을 정하는 이유는 목록에 정해진 것들은 다 돈 주고 사가야 되고, 목록을 정해놨는데 그 뒤에 이것저것 심어놓고 이것도 돈 달라 저것도 돈 달라 그런 사람 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목록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목록에 정해진 것들을 다 돈 주고 산다고요. 그런데 목록이 그 트럭 2대 그 목록이 달랑달랑 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목록이 어떤 문서에 포함되냐면은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문서에 포함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건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그러셔야 이쪽이 편해지는 겁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업인정 써져 있잖아요. 그냥 4글자만 더 외우시자고요. 사업인정 4글자만 외우시자고요.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국토개혁법에 써져 있으니까 4글자는 알아두시자고요. 토지보상법에서 수용하려면 돈 주고 사는데 대상 물건을 정해요? 안 정해요?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 때 물건을 정해요? 안 정해요? 물건을 정하죠. 물건을 정하는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쭉 길게 리스트를 작성해 놨다고요. 무슨 마트에 갈 때도 그냥 가서 눈에 보이는 몇 개 기억해서 사기도 하지만 장 볼 때나 그럴 때는 써서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목록을 정해 놨다고요. 그래서 그 목록에 정해진 것을 돈 주고 사는 건데 그 목록이 달랑달랑 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무슨 문서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문서 안에 목록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셋째 줄에 괄호하고 목록 썼잖아요. 그 목록이 셋째 줄 무슨 문서 안에 있다고요? 사업인정 문서 안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7번 보시죠. 트럭 2대 목록 발표했어요. 목록 발표했는데 이쪽에서 이쪽 법에서요. 그건 그쪽 법이고 복사해봐. 또 갖고 와. 트럭 2대나 되는데 2대든 7대인데 또 갖고 와. 똑같은 걸 왜 또 내? 그래도 갖고 와. 그러면 이게 효율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잖아요. 여기서 목록 발표했으니까 이쪽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고요. 목록을 발표했으니까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목록을 발표했으니까 이 사업인정의 가장 핵심이 이 목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목록을 발표했으니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치자는 거죠.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목록이 이쪽 법에서도 국토개혁법에서도 목록이 달랑달랑 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두째 줄 짧게 쓴 괄호 목록이 무슨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실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세요. 그러니까 출판요. 실시계획 때 같이 뭐가 발표가 됐어요? 목록이 발표가 됐죠. 실시계획 발표가 됐으니까 목록 발표가 됐으니까 목록 발표할 필요 없다.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치자, 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록이 수용대상 목록이 이제 이걸 듣고 나서 가끔 신문 보시면 나와요. 신문에 그러니까 아래 뭐 어느 쪽 보면요. 그 광고비 안 비싼 쪽에 깨알 같은 글자로 무슨 저수지 만들기 위한 보상 공고 또 아니면 뭐 지작물 공고 뭐 그런 것들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안에 돈 되는 거 싹 다 목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가끔 이제 보시게 돼요. 그래서 목록 발표가 됐으니까 뭐 이건 됐다고요. 목록 발표했으니까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쪽 국토계획법에서는 목록이 어디 안에 있고요. 실시계획 안에 있고 토지보상법에서는 목록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사업인정 안에 있다고요.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게 사업인정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 거고요. 그것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토부 장관이 좋아 그 사업은 개인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발표한다라고 하는 게 사업인정고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록 됐어요. 방과 3번 재결신청 땡땡 재결신청 몇이요?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중계획설 사업 시행기간 몇이요? 시행기간 안에 해야 된다. 시행기간 아래다가요. 공법 4번 모두 재결신청이라고 하는 게 공법에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재결신청은 공법에 4번 나오는데 모두 다 언제 안에만 하면 돼요?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됩니다. 뭐 재결신청은 이제 뭐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부지 땅을 얘기한다고요. 여기 시행자가 3억 주겠다. 좋아 3억에 팔게. 그러면 뭐가 된 거고요? 협의 매수요. 3억 주겠다. 땅 주인이 택도 없는 소리. 그러면 협의가 안 됐죠. 그럼 보상금을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쓰지 마시고요. 협의가 안 돼서 수용으로 가야 되니까 보상금을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그 아래다가 요것만 쓰시죠. 아니 좀 이따 쓰시죠. 보상금을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 신청 그러면 어려운 말인가요? 그래도 그 말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문제가 있다고요. 국민들이 알아버린다고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공부한다고요. 그 꼴은 못 보겠다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고요? 결재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보다는 여기 어렵지? 얘기했어요. 제가 했는데요. 야 나도 결재라는 말 아는디? 응? 너도 결재라는 말을 알아? 결재 회사에서 다 쓰는 말이요.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할까? 그러면 뭔 말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이 모르게 해야 되겠고? 성공했습니다. 아싸! 이거 해놓고 좋다고 지들끼리 지금 박수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뭘 결정하는지까지는 길게는 쓰지 마시고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런 걸 A 땅, B 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3억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A 알았어. 그래서 그 합할게 돈 받고 나가셨습니다. 협의 매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3억 주겠다고요. B 택도 없는 소리. 그러면 가격이 합의가 안 됐죠. 민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시행자가 관청에게요. 저 B가 버티는데요. 3억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감정평가 다 해서 했는데 B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다시 감정평가 들어가요. 공무원이 다시 감정평가해서 옛날만 해도 이 가격보다는 이 사람이 하면 생각해 보면은 이 가격이 싸다고 해서 버티는 거잖아요. 이게 좀 심하다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이 가격보다 낮게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법은 아니고요.
이 가격보다 낮게 해서는 안 된다. 지침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사람을 다 이제 주변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바보라고 부르죠. 버티면 늘어난다고요. 버티면 늘어나는 거죠. 싹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가격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관청에서 다시 감정평가합니다. 2억 8천으로 하고, 그러니까 4월 11일 수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청에서 정했으니까 시행자가 이 사람에게 관청에서 정했습니다. 자, 2억 8천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나가요? 안 나가죠. 그러면 4월 11일 날 수용한다고요. 수용이 된다고요. 소유권의 강제 취득이죠. 그러면 소유권의 강제 취득, 강제로 매수한다고요. 2억 8천 갖고 가고, 그러니까 4월 11일 날 아침에 용역 직원들, 이제 이 회사 직원과 용역 직원들 이제 B 집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B 할아버지 대문 앞에 누워 있고요. 용역 직원들 다리 잡고 끌어내고요. 또 며느리 할아버지 앞으로 배 위에 엎어지고요. 이놈들이 우리 시아버지 잡네, 시아버지 잡네.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관청에서 결정해 준 게 보상금 2억 8천으로 한다. 4월 10일 날 수용한다라고 결정을 해 줬죠. 그러면 4월까 2억 8천 준다고요. 받아요? 안 받죠. 그러면 부탁해요. 어디다 맡기면 되고요. 법원에다 맡기면 되죠. 법원에다 공탁하면 B한테 준 게 됐죠. 줬습니다. B한테 주든 법원에 줬든 줬잖아요. 줬고요. 그러면 4월 11일 0시부로 아주 전자적이고 아주 평화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득이관이 그냥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폭력이 아니고요. 그냥 아주 전자적이고 평화적으로 이행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버티는데요. 보상금 얼마로 할지, 수용 날짜 언제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그 결정 신청, 결제 신청을 뭐라고 한다고요? 재결 신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는 게 엄청난 혜택인데 그 혜택까지는 뭐 딴 얘기고 생략하도록 하시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에 대해서 보셨고요. 다음 쪽에 네모 5번 타인토지 출입은 나중에 보셔도 되는 토막사항입니다. 다음 쪽 와서요. 142쪽에 그러니까 네모 6번 국공유지 처분제한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 표시요. 국공유지 로서 도시군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A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표시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 표시요. 무효로 한다. 첫째 줄에 국공유지 아시면 안 써도 되고요. 모르시면 그 위에다가 국가, 쉼표, 지방 쓰시고요. 국가가 소유한 땅이 뭐고요? 국유지. 지방이 소유한 땅을 뭐라고 하고요? 공유지라고 합니다. 지방도 공공단체 중에 하나예요. 지방자치단체인 거죠. 공익사업 할 곳에 있는 공적인 땅 내다 팔지 마라. 내다 팔면 뭐라고요? 무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모 7번 X, 네모 8번 네모 8번 중에 그 첫 세 줄 X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심판 있으니까 거기까지 보고 가시죠. 죄송합니다. 일단 행정심판이요. 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표시요. 행정심판법. 첫째 줄 끝에 있는 행정심판법 그 위에다가 직근 상급청에 쓰시고요. 직근 바로 가까이에 있는 상급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직근 상급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표시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표시요.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의 시, 군, 그 다음에 공기업, 민간이 있죠. 그 아까 보셨던 게요. 관청도 아닌 자가 공익사업을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행정소송도 있고 행정심판도 있는데 행정소송은 이제 법원에 하는 거고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그러니까 이 동네는 그런 프랜카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워낙 세종 시민들은 법들을 잘 지키셔서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후진 동네에 가보면은 맨날 길거리 프랜카드 중에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위한 뭘 대행해 드립니다. 그런 프랜카드들 많이 붙어 있어요. 관청에서 개인에게 그러니까 면허 취소 처분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행정 심판의 한 형태로 구제 신청이 있어요. 뭐 이제 그걸 대신해 주겠다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런데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직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는 각각 다 독립된 정부라고요. 독립된 정부니까 직속이 아니고요. 소속된 기관이 아니고요. 가까운입니다. 세종하고는 세종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충청남도 천안시장 처분에 대해서 대들고 싸우려면 어디예요? 충청남도의 상급청이에요. 서울시장, 광역시장, 충청남도 도지사 처분에 대들고 싸우려면 어디예요? 중앙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행정소송은 따로 있고요. 근데 여기는 행정청이 아니죠. 행정청이 아니니까 상급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들 처분에 대해서 꼼짝없이 당해요? 이런, 너 일로 와. 네 윗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얘는요. 아, 나는 윗사람 없는데? 윗사람 누구냐고. 나는 없다고. 나 앞장서. 네 누구야? 네 앞장서 이게 누구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70년대 영화 보면요. 시골에 처녀와 총각이 있었고요. 도시에 왔습니다. 처녀는 공장 다니면서 이 총각놈을 도와주고 공부하라고 도와줬더니 이 총각놈이 드디어 성공해서 그러니까 고등고시 판사가 됐어요. 고등고시 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놈이 이제 같이 살면서 애까지 낳아놓고는 또 이 부잣집 딸내미하고 눈바람 나서 이저고저고 있으면 이쪽 그 처녀가 그러니까 앵앵앵 맨날 울고 있고 처녀 외숙모가 올라와갖고 애기 앞세우고 누구요? 앞장서. 뭐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누구요? 앞장서. 네 윗사람 누구냐고. 누구예요? 이들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가 윗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상급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듯이 상급청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그 민법 개론 빨리 보시고 그다음에 공법 그날 복습하시면 공부가 편해지십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